교육이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교육의 핵심은 인간과 인간의 어떤 아름다운 관계를 생각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름답다라는 것에 대한 이 현대인의 개념이 예쁜 걸로 착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름답다라는 것은 아름답다, 선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 예쁘다라는 거는 예쁘네, 어떤 거는 못났네 뭐 이렇게 되고, 아름답네, 추하네 이런 게 아니라, 아름답다라는 그 감성적 결과, 아름답다라는 것은 감성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무엇 때문에 아름답냐라는 거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 아름답다라고 어떨 때 느끼느냐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제 말은, 우리가 아름답다, 못생겼다, 이것은 뭐 내가 옷을 딱 입었어, 좋네, 예쁘네 막 이런 것은 시각적인 건데 우리가 느끼잖아요. 모든 이런 감각적 아름답다, 추하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느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한 이것은 아름답다는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자, 아름다움의 정의를 말해 보시오. 네, 보이는 것이 뭐 어떻게 보이고 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정의로 우리가 늘 공부해 왔기 때문에 느끼려고 하는 감각적인 어떤 추구는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도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량적 분석을 해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시장의 어떤 차트의 흐름이라든지 재무제표의 어떤 그런 어떤 말하고 싶은 언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느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우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답다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느끼느냐는 거야. 어떨 때 느끼느냐는 거야. 넌 아름답다를 어떻게 느끼니? 언제쯤 느끼니? 여러 가지가 있겠지. 뭐가? 그러니까 예쁘면 딱 어떤 걸 봤어. 저런 걸 봤죠. 저 자연을 봤어. 아름답다. 갑자기 번개가 팍 쳐, 그냥. 아이씨. 그래서, 그렇지? 뭘까? 그게 아름다운 걸까? 지금 네 눈으로 보는 이게 아름답다라고 보면, 이게 막 푸르고 막 아름답고 아름다운데 갑자기 막 시커매지면서 막 비가 내리고 막 축축해지고 칙칙해지고 그러면 아름답까? 똑같은 현상인데. 그대로인가? 그냥 그대로인 것이 아름답다? 천년만년 지나도 그대로 있는 거? 그 자체인 것이 아름답다? 본질적인 뭔가 그런 거. 그러니까 너는 뭔가 사람이면 사람 같아요. 예를 들면 둘이서 만났어. 우리 영원히 너를 사랑해. 변하지 않아. 그럼 아름다운 거야? 이미 네가 변했는데. 그래서 그치? 그것도 맞아. 그러니까 나 어떤 건지 알아. 나도 옛날 살던 동네 가면 많이 바뀌어 있어서. 근데 그걸 갖다 추하다고 말하진 않거든. 그것도 이유가 되고. 저걸 보고 아름답다 그랬어. 감정적으로. 그런데 갑자기 번개가 뻥 치는 거야. 그러면 아이씨, 아름답긴 개뿔 추워 죽겠네 그러고. 그치, 그럴 수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비 안 와 문다 그러면 이제 추해지는 거야. 그쵸? 어떤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니까 예쁘다, 참 예쁘다. 그런데 갑자기 나한테 막 쌀쌀 맞아. 진짜 갑자기 못생겨.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면 알잖아. 점점 못생겨지잖아. 그치? 잘생긴 줄 알았는데 아닌가? 그래서 이게 그거잖아. 그치? 근데 뭐냐면 이런 거야. 귀축을 동시에 볼 수 있을 때 아름답다는 걸 느낀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아름답다면 비가 오는 것도 번개가 쳐도 아름답게 보인다. 근데 그거는 있잖아, 내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 그걸 극복해야만 돼. 근데 요 상태만 좋아하는 마음으로는 절대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너를 지금 아름답다고 봤을 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이해할 때, 그럴 때 너를 아름답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책임은 나에게 있어.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 그쵸? 옳고 그름, 좋고 나쁜 거, 편함과 불편함, 이것이 우리는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이건 불편하고 편리하고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잠깐 있는 뽕이야. 그냥 그거를 딱 봤을 때, 지금 내가 보여주는 모든 현상도 같이 있어 보면은 귀추가 다 있잖아. 그치? 옳고 그름이 다 있잖아. 저 사람이 저렇다, 애매한데. 그런데 전체를 바라니까 그럴만한 거야. 그게 아름다운 거야. 아름다운 거지. 순간이죠.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을 아름답게 연결시켜준다는 건 뭐냐면, 둘이서 싸우잖아. 네가 옳고 네가 옳은 거, 둘 다 옳아. 둘 다 옳다 그래. 제3자가 보면 둘 다 틀린 거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 가지고만 싸우잖아. 그것을 와해시켜줄 수 있는 전략적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거기엔 도덕성이 있고 이런 거지. 그대들이 존경하는 사람이면은 가능하죠. 둘의 싸움을 내가 연결시켜줄 수 있죠. 야,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그래, 내가 옳지만 나보다 더 옳은 사람이 있으니까
야, 미안하다. 아, 재수없지만 좀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 되지. 우리가 싸우는 동안 우리가 지금 진짜 비전을 놓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 잠깐 우리 하야자. 이러면서 뭐가 되냐면 옳고 그름이 사라지게 되죠. 새로운 곳으로 가게 돼. 그게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우리 무조건 사랑해, 우리 무조건 좋아, 우리는 신합회 형제야, 이런 게 아름다운, 그거는 내가 볼 때 마약이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을 해주는 사람, 그게 아름다운 관계. 그러니까 리더는 인간과 인간을 아름답게 연결시켜줘야 돼요. 인간과 인간을 이익으로 연결시켜도 안 돼. 인간과 인간을 옳은 것으로 연결시켜도 안 돼요. 인간과 인간을 지가 원하는 것으로 연결시켜도 안 돼. 인간과 인간은 반드시 독립적인 아름다움으로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둘이서 딱 그렇게 해놓잖아? 하나의 비전을 보고 둘이 가면서 화합을 하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둘이서 그것을 갖다가 어떤 도덕성으로 극복하게 되면, 그래, 우리가 지금 쪼잔하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이러면서 화합하게 된다고. 이재명이라는 분이 지금 대통령이 되셨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이념과 이념을 양극단에 있는 아주 개 같은 새끼들이 이 사람들을 싸움을 시키고 있잖아. 이 새끼들을 배제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에게 이재명이 보여주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철저한 도덕성. 사모님 함부로 물건 쓰면 안 돼. 이번에 7만 8천 원 때문에 좀 문제 많았잖아. 사실 그 7만 8천 원, 그렇지. 그것도 나눠 쓴 건데. 이 새끼들이 이런 것까지도 꼬투리를 잡는다고. 그러니까 철저해야 돼. 이번 영부인은 김건희가 엄청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이번 영부인은 철저하고 또 철저하셔야 돼. 어쩌면 수도승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권력을 잡았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안 그러면 난타당해. 당해봤잖아. 노무현 때부터 쫙 당해봤잖아. 지들은 나가가지고 밥 처먹고 술 처먹고 별짓 다 하면서 이 사람들은 몇만 원 쓰는 것도 잡아내는 새끼들이야. 근데 이게 이 새끼들의 방법이야. 두 번째는 뭐야? 방금 말했던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돼. 올바른 비전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돼. 근데 그거는 남녀노소에 해당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은 단순히 민생을 먹고 살게 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하지만 그거는 많이 어려울 거야. 하지만 멀리 봤을 때는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 또 올바른 정권이 그것을 또 만들어가게 해주고 하는 것들이 참 이상적이지만 그 이상이 현실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이 작은 나라에서 사실 진짜 대통령 해먹기 지랄 같은 건 미국 아니면 중국 대통령이야. 중국 그거야. 걔네들 다 못 먹여 살러.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미국은 돈 찍어서 지금까지 해온 거고 중국은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 공산주의를 그냥 찍어 누른 거야 그냥. 근데 우리는 몇 놈 안 돼. 나라도 작고. 우리는 성장성이 여기서 2, 3%만 높아져도 다 잘 산다 그래. 좋은 거야. 작은 게 좋은 거야. 집도 100평짜리 살려면 하녀 한 4명은 둬야 돼. 그렇지 않아? 나처럼 이렇게 작은 데 살아야 대충 발로 툭툭 쳐가면서 살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은 이것이 아름답다, 저것이 아름답다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한 모든 것을 포용한 그 상태, 그런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 리더는 그 아름다움에 근데 이게 가족에도 해당이 돼요. 부부도 해당되고 다 해당되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누구의 저는 소유물도 아니고 누구를 소유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뭐냐면 저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희연이하고 화이랑 둘이서 만약에 틱탁거린다. 그러면 누가 승 이거 아니고 그렇지? 누가 잘했어? 너 동생이니까 이 새끼야 잘못했네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첫 번째는 나의 도덕성이 이들에겐 중요한 거고 아직은 모르겠지만 두 번째로는 누구의 잘못이 될 수도 없다. 여기에 대한 아름다운 어떤 그걸 심어줘야죠. 부모든 리더, 한 사회의 리더는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그걸 생각했을 때 모두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라는 건.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니 추함이 이런 옳고 그름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좀 선입견을 좀 버려야 돼요. 우리가. 결국 중요한 건 로맨스랑 똑같은 거야. 맞아요. 그걸 극복해야 되지.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고 로맨스를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필터링이라는 엄청난 고뇌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투자도 필터링을 하잖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에 시세 팍 낼 때 거의 90%가 떨어져 나간 다음에 우리가 시세를 내잖아요. 그렇죠? 자꾸 내가 아름다움이라는 걸 자꾸 의지적으로 로맨스를 느끼려고 해야 돼. 가지려고 그 필터링을 해야 돼. 예.